식사 자리에서 우리는 상대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끼니를 넘어서 사람의 속마음이 스며나오는 순간이기도 하니까요. 밥 한 끼를 앞에 두고 오가는 말과 행동에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지닌 사람인지 고스란히 담기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우리 일상 속에서 자주 마주하게 되는 장면, 바로 밥값 계산에 얽힌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그저 한 끼 식사 뒤에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순간 같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마음과 관계의 온도가 은근히 담겨 있지요. 그 중에서도 밥값을 두고 은근슬쩍 말을 흘리는 사람들. 그 말투와 눈빛 속에 담긴 진짜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얼마 전 저는 오랜만에 마음 맞는 이들과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런 자리는 여전히 설레고 이야기가 피어오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웃고 떠들며 정이 오가던 따뜻한 식사 자리였지요. 그런데 막상 계산을 하려는 순간 한 사람이 툭 던진 말 한마디에 마음이 조금 서늘해졌습니다. 그 말에는 고마움도 배려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내가 내는 게 당연하다는 듯, 심지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서운할 거란 기색마저 느껴졌지요. 순간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사람 사이의 온도는 밥값 하나에도 드러나는구나.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누군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계산 한 번에도 사람의 진심과 관계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밥을 먹으며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가장 또렷하게 보이는 건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밥값을 누가 냈는지보다 그 순간 어떤 마음으로 있었는지가 더 오래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분명 느꼈을 겁니다. 정이라는 건 크고 거창한 말이 아니라 작은 행동과 잔잔한 배려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란 걸요. 식사를 마친 후 밥값을 계산할 때 여러분도 이런 말들을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이번엔 내가 좀 힘들어서. 다음에 내가 낼게. 내가 돈 없는 거 알잖아. 내가 더 싸게 먹었으니까 딱 내 몫만 낼게. 이런 말들을 듣고 마음속으로 오늘은 조금 이상하다 하는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그런 말들을 건네는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듣고 나면 사람과의 관계가 한결 편안해지고 마음이 덜 상하는 법도 하나쯤은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식사 자리를 마주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그 순간들은 참 소중하지요. 하지만 식사가 끝나고 계산을 마주하는 그 찰나의 순간, 가끔은 마음이 다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순간들 속에 숨어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마음의 색깔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유형은 자주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엔 내가 좀 힘들어서, 혹은 지금 상황이 조금 어려워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이지요. 하지만 이 말이 너무 자주 반복되면 듣는 사람은 어느새 마음에 조용한 부담을 품게 됩니다. 이런 분들 계시지요? 만날 때마다 요즘 좀 힘들어 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슬그머니 결제를 피합니다. 처음엔 안쓰럽고 또 그럴 수 있겠다 싶어 이해도 됩니다. 하지만 자꾸 반복이 되면 슬며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려운 걸까? 아니면 그냥 습관이 된 걸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김영자 할머니와 박순자 할머니는 매주 목요일마다 함께 시장에 들러 점심을 먹습니다. 처음에는 번갈아가며 밥값을 계산했지요. 하지만 요즘 들어 박순자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연금이 아직 안 나와서 이번엔 좀 부탁할게. 영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이해했지만 이 말이 어느덧 3개월째 이어지자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정동훈 씨에겐 대학 시절부터 가깝게 지낸 친구 강민호 씨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꼭 만나 밥을 먹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강민호 씨는 늘 같은 말을 하며 계산을 미뤘습니다. 요즘 사업이 좀 힘들어서.
이번엔 좀 부탁할게. 동훈 씨는 친구의 사정을 이해하고 기꺼이 계산했지만 어느 날 우연히 본 강민호 씨의 SNS에는 골프장 사진과 새로 뽑은 차 자랑이 올라와 있었지요. 그걸 본 순간 동훈 씨의 마음은 문득 허해졌습니다. 정말 힘든 사람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마운 마음을 먼저 전하지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최지영 씨와 이미경 씨가 오랜만에 만나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미경 씨는 이번에 내가 좀 어려워서 미안한데 오늘은 좀 부탁할게 라고 말하며 계산을 미뤘습니다. 지영 씨는 아무 말 없이 웃으며 괜찮아, 내가 낼게 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며칠 후 지영 씨는 미경 씨가 SNS에 명품 가방을 자랑하는 사진을 올린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본 지영 씨는 그제야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왜 그날 계산했을까? 사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하지만 같은 말을 반복하며 자연스레 책임을 미루는 태도는 상대방의 마음에 작은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제가 요즘 좀 힘들어서 그러는데 당분간 각자 계산하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한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민폐가 되진 않아요. 오히려 이 한마디 안에는 정직함과 배려가 함께 담겨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되 나도 조금 부담스럽다면 그럼 오늘은 각자 계산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제안해 보세요. 그 한마디가 관계의 균형을 다시 세우고 서로의 마음에 불필요한 오해를 남기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유형은 다음에는 제가 살게요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계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음에 내가 낸다. 이 말 들을 땐 괜히 마음이 훈훈해지지요. 왠지 모르게 정이 느껴지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수차례 반복되는데도 그 다음이 한 번도 오지 않는다면 그 기분은 어떨까요? 처음엔 기분 좋은 약속이었는데 그 말이 어느새 입버릇이 되고 결국에는 약속이 아닌 방패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 말이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말이었을까? 어느 날 누군가 그러더군요. 그 사람한테는 다음이라는 날이 영영 오질 않더라. 그 말에 다들 웃었지만 어쩐지 마음 한켠이 씁쓸해졌습니다. 최영호 할아버지와 정기철 할아버지는 40년을 함께한 오랜 친구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식사하며 옛 추억을 나누는 사이죠. 하지만 정기철 할아버지는 만날 때마다 꼭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는 내가 살게. 그 말 한두 번은 참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수십 번을 듣고도 계산하는 모습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넘겼던 최영호 할아버지도 10년이 지난 지금은 그 말이 그저 습관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마음은 내어줄수록 따뜻하지만 반복되는 공허한 말 앞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그 온기마저 조금씩 식어가곤 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 다음을 기다리다가 문득 지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신뢰는 거창한 일에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소하고 작은 반복 속에서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는 법이니까요. 이런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김미숙 씨는 직장 동료인 황은정 씨와 자주 점심을 먹습니다. 황은정 씨는 매번 웃으며 말합니다. 다음엔 내가 살게요. 하지만 계절이 몇 번을 바뀌고 생일이 두 번쯤 지나도록 그녀는 한 번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김미숙 씨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 말은 정말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말뿐이었던 걸까? 1년이 지나도록 그 다음이 오지 않자 어느 순간부터 결국 두 사람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게 멀어졌다고 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명자 할머니의 경험도 비슷했습니다. 우리 모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매번 다음에는 내가 낼게라고 하는데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계산 안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웃고 넘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렸어요.
결국엔 마음에 거리가 생기더라고요. 작은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에게 큰 약속은 더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이렇듯 어떤 사람들은 그 순간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잠깐의 미안함을 덜기 위해 다음에라는 말을 꺼냅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좀처럼 오지 않죠. 물론 그 순간에는 진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약속은 행동으로 이어질 때에야 비로소 믿음이 됩니다. 반복되는 다음이 현실이 되지 않으면 결국 그 말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각이 되겠지요. 신뢰라는 건 말보다 더디고 약속보다 더 무거운 것이니까요. 인천에 사시는 이종구 할아버지는 이런 지혜를 나눠주셨습니다. 나는 친구들과 만날 땐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음에 내가 살기라고 말했으면 그 다음엔 꼭 내가 계산합니다. 그래야 친구들도 내 말을 믿고 나라는 사람도 믿어주지요. 작은 약속 하나 지키는 사람이 결국엔 큰 믿음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다음에 만날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은 제가 계산할게요. 지난번에 형님이 사신다고 하셨죠? 오늘은 형님 차례입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마음을 전하면 부담 없이도 그 약속의 무게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진심이 담겨 있다면 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언젠가는 진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걸 느끼는 순간 신뢰도 따뜻하게 되살아나지요. 세 번째 유형은 나 돈 없는 거 알잖아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솔직하게 드러내지만 이 사람은 항상 이 말을 반복하며 자신이 계산하지 않는 이유를 당연한 듯 이야기하지요. 하지만 그 말과 실제 모습 사이에 차이가 클수록 마음 한편에서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유형은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드러내지만 그 어려움이 어느 순간 명분이 되어 타인에게 무게를 넘겨버리지요. 물론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는 찾아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이야기를 늘어놓으면서도 다른 자리에서는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줄 때입니다. 이순희 할머니와 장미영 할머니는 오랜 이웃사촌입니다. 장미영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하지요. 나 요즘 연금으로만 살아서 빠듯한 거 알잖아. 이순희 할머니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미영 할머니의 손녀가 보여준 사진 속에는 한 고급 리조트에서 활짝 웃고 있는 장미영 할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본 순간 이순희 할머니의 마음은 살짝 흔들렸습니다. 내가 알던 그 빠듯함은 무엇이었을까?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한 지인이 늘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통장 잔고가 바닥이야. 그래서 만남 때마다 계산을 피했지요. 그런데 며칠 뒤 그 사람의 SNS에는 반짝이는 명품 가방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걸 본 다른 친구가 한 말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거야. 서울에 사시는 김정수 할아버지는 이런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모임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매번 나 요즘 노후에 쓸 모아야 해서 빠듯해 라며 계산을 피하곤 하는데 얼마 전 그 친구 아들이 보여준 사진을 보니 새 외제차를 뽑았더라고요. 물론 자식이 잘 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런 걸 보면 정말 어려운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나이엔 말보다 진심이 중요하잖아요. 괜히 마음이 씁쓸해지네요. 부산에 사시는 박영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마음에 새긴 원칙이 있어요. 형편이 어려우면 솔직히 말하고 여유 있을 땐 기꺼이 베푸는 것. 어려울 때는 어렵다고 말하고 여유가 있을 때는 여유 있게 행동하는 게 사람 마음을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말과 행동이 따로 놀면 사람들은 금방 알아차리게 마련이니까요. 사람 마음이란 게 그래요. 정직한 말 한마디면 이해 못할 사람이 없거든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순간엔 손을 내밀어 주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마음 씀씀이에서 느껴지는 진심이 없다면 그 도움도 점점 지쳐가게 마련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의 SNS에서는 명품 옷과 해외여행 사진이 가득하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정말 돈이 없어서 그런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자연스럽게 마음 한켠에서 의심이 피어나겠지요. 이런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그 상황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좋은 물건을 사고 여행을 가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늘 돈이 없다는 말을 앞세우면서 실제 SNS 속에서는 반짝이는 옷차림에 근사한 여행 사진으로 화려한 생활을 자랑하는 모습만 가득하다면 보는 이로서는 마음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람의 진심은 말보다 행동에서 더 또렷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신뢰는 그렇게 쌓이고 또 무너지기도 하지요. 대전에 사시는 최영숙 할머니는 소박하지만 귀한 지혜를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식사할 때 솔직하게 말해요. 형편이 좀 빠듯할 땐 우리 각자 계산하자고 하고 여유가 있으면 오늘은 내가 살게라고 말하죠. 그런데 항상 나 돈 없어라고 말하면서 비싼 옷을 입고 다니는 친구를 보면 그 말이 진심인지 의심이 들거든요. 결국 말과 행동이 같아야 사람들은 믿게 되는 법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굳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조심스럽게 제안해 보세요. 이번엔 각자 계산하는 방식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의 체면을 지켜주면서도 자신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겠지요. 말보다 중요한 건 언제나 행동입니다. 진심은 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보이는 삶의 자리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네 번째로 살펴볼 유형은 밥값을 나눌 때 내가 더 싸게 먹었으니까 딱 내 거만 낼게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겉보기엔 합리적인 주장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엔 관계보다 숫자를 먼저 세는 마음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나는 반찬도 안 먹었고 음료도 안 마셨어. 이런 말 계산대 앞에서 들어본 적 있으셨을 겁니다. 이런 말은 틀린 말이 아니지만 그 순간 함께했던 따뜻한 식사가 왠지 갑자기 차가워지는 걸 느낍니다. 이 사람은 정확한 계산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이득을 먼저 생각한 것이니까요. 송영길 할아버지와 이동수 할아버지는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입니다. 두 분은 종종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곤 합니다. 하지만 식사를 마치고 나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짜장면만 먹었으니 그 값만 낼게요. 이동수 할아버지는 속으로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웃어 넘기곤 했지만 매번 정확히 나눠서 계산하는 것이 조금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건 단지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일이니까요. 어느 회식 자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고기 안 먹었으니까 2,000원만 낼게. 그 순간 식탁 위에 흐르던 웃음이 멈췄고 조용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날은 음식보다 마음이 먼저 식어버린 날이 되어버렸죠. 인천에 사는 김영자 할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동네 모임이 있는데 한 분이 매번 나는 반찬 적게 먹었으니까 하시면서 돈을 덜 내세요. 처음에는 다들 이해했지만 계속 그러니까 점점 마음이 멀어지더라고요. 모임 분위기도 어색해지고 결국 몇몇 분은 발길을 끊게 됐지요. 정이란 게 참 작은 일에도 금이 가더라고요. 부산에서 오신 박명호 할아버지는 이런 지혜를 나눠주셨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사업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돈은 꼼꼼하게 따질수록 줄어들고 넉넉하게 쓸수록 인연이 남더라고요. 밥값 몇천 원 아끼려다가 좋은 사람 놓치면 그게 더 아까운 거죠. 저는 항상 오늘은 내가 살게 하면서 베푸는 마음으로 계산했더니 나중에 그게 다 좋은 인연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확함도 좋지만 때로는 넉넉함이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 마음은 그렇게 한 숟가락에 실려오고 가는 법이지요. 누군가 나는 먹은 양이 적으니까 내 것만 낸다 라고 한다면 함께 식사한 다른 이는 속으로 이렇게 느낄지도 모릅니다. 나는 너와 함께한 시간까지 나누고 싶었는데. 아주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지나치게 철저하게 계산하려는 모습은 그 한마디로 상대방 마음에 벽을 만들기도 합니다.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건 단순히 비용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나누는 시간이니까요. 대구에 사시는 최영애 할머니는
장사하면서 얻은 깨달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시장에선 너무 꼼꼼하게 따지면 장사는 될지 몰라도 단골은 안 생겨요. 조금 더 주고 덤도 얹어주고 해야 손님들이 다시 찾아오더라고요. 깐깐한 것보다 한 줌 더 얹어주는 게 손님 마음을 움직여요. 밥값도 똑같아요. 오늘 내가 조금 더 내고 다음엔 친구가 내고 그게 쌓여야 오래가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나누려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꼭 그 마음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너무 꼼꼼하게 따지다 보면 자칫 분위기가 어색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일상에서 이런 식의 계산이 반복되는 경우 사실 그 순간만큼은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싶은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 때도 있지요.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 땐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늘은 내가 조금 더 낼게, 다음엔 너가 조금 더 내 하는 유연함이 오히려 관계를 더 따뜻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만약 여러분도 그런 자리에 계신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은 제가 전체 계산할게요. 다음에는 형님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숫자보다 큰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밥값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인연을 나누고 있습니다. 숟가락 하나에 실리는 건 음식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정이니까요. 우리 어르신들은 평생을 사람 사이에서 살아오셨습니다. 손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인연들과 부대끼며 쌓아온 그 세월 속에는 말보다 깊은 지혜가 스며 있습니다. 그런 어르신들이 밥값을 두고 겪은 소소한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따뜻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한때 밥 한 번 먹자는 말은 마음을 건네는 인사였습니다. 지금도 그 말 속에 담긴 진심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세월이 흐르며 밥값을 계산하는 방식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주로 연장자가 계산하는 게 자연스러운 문화였지만 요즘은 서로의 사정을 배려하며 다양한 방식이 생겼습니다. 강원도에서 밭일을 하며 사시는 어느 할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서로 돕고 나누는 게 당연했지요. 밥값도 그래요. 내가 오늘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내가 내고 다음엔 친구가 내고 그렇게 서로 믿고 살아왔어요. 가끔 계산을 안 하는 친구가 있었지만 그건 그 사람의 사정이겠거니 하고 이해했지요. 모든 사람이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서울의 어느 할머니는 미리 말하는 지혜를 전해주셨습니다. 전 모임 자리에서 꼭 말해요. 오늘은 각자 내는 게 어떨까? 또는 오늘은 내가 살게 라고 처음부터 명확하게 말하면 마음도 편하고 나중에 어색할 일도 없죠. 말 한마디가 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주거든요. 부산의 한 할아버지는 이런 방법도 제안하셨다 합니다. 우린 돌아가면서 밥값을 내기로 했어요. 이번 달엔 김씨, 다음 달엔 이씨, 그 다음은 박씨. 미리 정해놓으니 눈치 볼 일도 없고 모두가 공평하게 부담하니까 더 편하죠. 이렇듯 어르신들은 긴 세월 동안 관계를 지켜온 지혜로 복잡할 수 있는 밥값 문제도 따뜻하게 풀어나가셨습니다. 그 속엔 돈보다 소중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이 지혜를 살 속에 녹여낸다면 작지만 불편한 순간들이 훨씬 더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사람들의 밥값 계산 방식과 그 안에 담긴 성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밥값 계산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오히려 사람 사이에 정을 나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솔직함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제가 좀 넉넉하지 않아서 오늘은 각자 계산하는 게 어떨까요? 이 한마디가 상대의 배려를 끌어내고 서로 편안한 식사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어느 재래시장에서 만난 할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처음엔 말하기가 창피해서 다음에 낼게 했는데 마음이 무거웠어요. 자꾸 부담이 쌓이더라고요. 어느 날 솔직하게 나 요즘 연금으로만 살아서 각자 내면 어떨까? 라고 했더니 친구들이 오히려 편하게 받아들여줬어요. 말하고 나니 마음도 훨씬 가볍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 가까워졌죠. 둘째, 약속을 지키는 마음입니다. 다음에 제가 살게요라고 말했다면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지켜주세요.
사소해 보이는 약속 하나가 오랜 관계를 지켜주는 신뢰의 씨앗이 되기 마련이니까요. 경기도에 사시는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수첩에 적어둡니다. 오늘은 친구가 냈으니 다음엔 내가 사야지. 그리고 다음에 만날 때 꼭 계산해요. 친구들이 저를 믿고 편하게 대하는 이유는 그런 약속을 잘 지켜서일 거예요. 세 번째는 유연함입니다. 항상 정확히 나누기보다는 그날그날의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계산을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때로는 내가 조금 더 내고 때로는 상대방이 조금 더 내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죠. 서로 부담스럽지 않게 말이죠. 울산에서 오신 할머니는 이런 지혜를 나눠주셨습니다. 우린 돌아가며 삽니다. 누가 계산하겠다고 하면 그냥 고마워 하고 받고 다음엔 다른 친구가 사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면서 계산합니다. 누가 안 내더라도 그날은 그 친구 형편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너무 따지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즐거움이지 돈이 아니니까요. 네 번째는 말과 행동의 일치입니다. 돈이 없다고 말하면서 비싼 물건을 자주 사거나 사치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상대방은 혼란스러울 겁니다. 전라도에서 오신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게 중요해요. 없는 건 없다고 말하고 여유 있을 땐 있다고 말하지요. 내가 돈이 없다고 말하면서 비싼 옷을 입고 다니면 누가 믿겠어요? 행동이 다르면 사람들도 믿음을 거두게 되거든요. 말과 행동이 같아야 마음도 통한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누군가는 속으로 큰 짐을 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제주도에 사시는 할머니는 이런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친구 중에 항상 나 돈 없어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좀 이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는 아픈 손자를 돌보느라 병원비가 많이 들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티 안 내려고 했지만 정말 힘든 상황이었던 거죠. 그 이후로는 제가 자주 계산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힘든 시기가 있는 법이니까요. 우리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밥값 계산을 넘어 살아온 방식과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따뜻한 지혜를 오늘의 삶 속에 하나씩 녹여본다면 우리도 더 단단하고 부드러운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밥값 계산, 어쩌면 사소한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관계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언제나 정확히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라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때로는 아무 말 없이 대신 내어주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지요. 예전에는 밥 한 끼 먹자 는 말은 정말 따뜻한 인사였습니다. 밥 한 끼를 함께 먹으며 정을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 문화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지요.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충청도에 사는 최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옛날에는 누가 밥값을 계산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같이 밥을 먹는 그 순간이 즐거움이었으니까요. 지금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밥을 나누며 웃고 이야기하는 그 시간, 그게 정말 귀한 거니까요. 돈의 액수보다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마음입니다. 조금 더 내더라도 기쁘게, 조금 덜 내더라도 감사하게. 서로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이에서는 그 관계도 더 단단해지고 따뜻해집니다. 서울에서 오래 식당을 운영하신 김 할아버지는 이런 정겨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가게에 40년 넘게 단골로 오시는 할아버지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늘 돌아가면서 계산하시는데 가끔 누가 계산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농담처럼 다투기도 해요. 내가 지난번에 냈잖아. 무슨 소리야? 내가 냈지. 그런데 결국은 누군가가 그럼 오늘은 내가 낼게 하고 웃으면서 끝나죠. 그런 게 진짜 친구 아닙니까? 밥값보다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아는 그런 사이 말이죠. 경제적 사정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안에서 보여주는 솔직함과 배려, 그리고 신뢰는 어떤 상황에서도 통하는 언어입니다. 사람 관계가 돈 때문에 깨지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조금 더 내고 덜 낼 수도 있지요. 시간이 지나면 다 맞춰지게 되어 있는데 말이죠.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베푸는 진심,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진심. 밥값을 나누는 작은 일에도 그 가치를 담아낸다면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 가까워졌죠. 우리는 더 깊고 건강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있다면 이제 지키고 싶은 관계 속에서 밥값 같은 일로 마음 상할 일도 없을 테니까요. 우리 어르신들은 평생 동안 수많은 식사 자리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 경험 속에서 찾은 지혜를 나눠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오신 이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서로 사정을 다 알아요. 누가 형편이 좀 나은지, 누가 조금 어려운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느껴지지요. 그래서 여유 있는 사람이 자연스레 더 자주 계산해요. 중요한 건 그걸 굳이 말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서 내가 낸다는 말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살게 하면 받는 사람도 마음 편히 고마워할 수 있거든요. 부산에서 오신 박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들과 식사할 땐 밥값이라는 말 대신 오늘은 내가 대접할게 라는 표현을 씁니다. 밥값이라 하면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드는데 대접이라는 표현은 정이 오가잖아요. 똑같은 말이어도 마음이 담긴 표현 하나가 분위기를 바꾸더라고요. 전주에서 오신 정 할머니는 이런 지혜를 나눠주셨습니다. 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해요. 누가 사든 각자 내든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음이 고맙거든요. 예전에는 먹을 것이 귀했잖아요. 지금처럼 쉽게 외식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어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누군가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해요. 그런 마음이면 계산할 때도 괜히 마음 쓰일 일 없더라고요. 어르신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밥값을 계산하는 일은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일이라는 것을요. 누가 얼마를 내는가보다 더 중요한 건 함께한 시간의 소중함과 그 속에 담긴 따뜻한 마음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밥값 계산이라는 작고도 익숙한 일상 속에서 숨어있는 마음과 관계의 본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자주 듣게 되는 표현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의미. 어쩌면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순간이지만 그 순간이 쌓여 우리의 인생과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평생 수많은 식사를 하고 또 수많은 사람과 마주 앉습니다. 식탁 위에서 나누는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손길 하나가 곧 그 사람의 진심을 드러냅니다. 밥값을 누가 냈는지보다 어떤 마음으로 함께 있었는지가 훨씬 오래 남는 법이지요. 사소하지만 그 마음에 담긴 정과 신뢰는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니까요. 정이란 건 큰 말이나 과한 표현에서 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건넨 한마디, 먼저 내민 손, 아무렇지 않게 내는 밥값 하나에 마음이 담깁니다. 그 마음은 때로 상대방의 하루를 따뜻하게 바꾸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에 누가 낼까? 내가 덜 먹었는데 따지기보다는 오늘 함께해서 좋았다는 진심을 전할 수 있다면 그 식탁은 이미 충분히 따뜻한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언젠가 다시 돌아와 또 다른 따뜻함이 되어 우리를 감쌀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며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관계를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분께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할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식사를 넘어 마음을 전하는 큰 선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강원도 춘천에서 오신 어떤 할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밥값은 돈으로 계산하지만 정은 마음으로 계산한다네. 오늘 내가 밥값을 내도 자네가 준 따뜻한 마음은 그 어떤 밥값보다 귀하다네. 함께 먹는 밥 한 끼의 가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법이지.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마음 담긴 따뜻한 한 끼 식사 잊지 마시고요. 당신의 남은 시간이 더 건강하고 의미 있으며 무엇보다도 행복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좋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함께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지혜롭고 건강한 노후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